젊어 보이기 싫은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우선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각종 대사질환이 없고 허리, 무릎, 어깨 관절이 튼튼해서 젊은 사람만큼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통증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5살 아들을 둔 30 중반 의사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며 외적 동안, 내적 건강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환자분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 이상이 고통받고 있다는 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첫인상을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저는 자세를 가장 많이 봅니다. 특히 요추 전만, 요추가 앞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 요추 전만이 잘 유지되어 있고 자세가 올곧은 사람은 그 자세만으로도 또래보다 5년, 10년 이상 젊어 보이기도 하죠. 반면에 젊은 나이인데도 뱃살이 나오고 허리가 구부정하면 어떻게 보이나요? 30대인데도 40대 중년으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허리 건강은 이렇게 한 사람의 전반적인 인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신가요? 한 번쯤 허리가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주로 앉아서 일을 하고 컴퓨터 업무나 책을 보는 일이 많으신 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허리가 아플 때 나는 직업적으로 앉아서 하는 일이 많아서 또는 나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파스 붙이면서 참거나 너무 아프면 주사 맞아가면서 버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물론 진료실에서 꼬리뼈 주사, 경막의 주사, 신경근 주사,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주사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사를 하면서 지금 당장 겪고 있는 허리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는 5분이면 다 합니다. 그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환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나는 어쩔 수 없이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깨드리고 환자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교육해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자 누구나 조심해야 할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과정부터 허리 통증을 개선시키고 허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 3가지, 그리고 허리가 안 좋은데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분들은 살을 얼마나 빼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허리에 안 좋은 자세와 좋은 자세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특히 일, 공부, 육아 3가지 모두를 사랑하는 30 중반의 남자로 저 스스로도 허리 건강을 열심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꿀팁들 많이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공부와 일을 열심히 하는 10대에서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허리가 안 좋아진 60대 이상 분들까지 모두 집중해주세요. 자, 허리 모형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척추뼈와 그 사이에 있는 5개의 디스크예요. 이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연골처럼 하얗게 생긴 게 있죠? 이게 디스크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거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디스크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옛날 컴퓨터에 넣던 그 디스크가 생각나면서 이 디스크가 굉장히 딱딱할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이 허리 공부를 할 때 이 디스크가 적어도 연골이나 도가니처럼 약간 물렁 딱딱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디스크는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치약처럼 물렁한 재질입니다. 그럼 치약 같은 게 이렇게 뼈 사이에 있으면 눌려서 다 새어나가겠죠? 그렇게 새어나가지 말라고 이 물렁한 치약 같은 디스크 주변으로는 실제로 섬유들이 쫙 감싸고 있어요. 그걸 섬유륜이라고 부릅니다. 섬유륜. 자, 이제 돌려서 이 디스크 뒤로는 뭐가 보이나요? 노란 게 쫙 보이죠? 이게 다 신경이에요. 신경이 이렇게 아래로 쭉쭉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뒤로는 이렇게 뼈랑 뼈가 만나면서 관절을 쫙쫙쫙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보셨죠? 감자탕 드실 때 많이 보시던 모양 아닌가요? 자, 이제 이 디스크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스크 자체는 어떻다? 치약과 같이 굉장히 몰랑몰랑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평소에 자세가 좋지 않아서 이 척추뼈가 디스크를 꾹꾹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치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그 틈을 비집고 디스크가 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게 튀어나온 디스크를 표현한 건데요. 이렇게 뒤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왜 아플까요?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 친구들끼리 벌칙으로 눈에 치약 바르기 이런 장난을 했었는데 요즘엔 어떤가 모르겠네요. 자, 눈에 치약을 바르면 어떻죠? 처음에 시원하다가 굉장히 큰 통증이 확 몰려들죠. 이 치약 같은 디스크가 신경이랑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통증이 오겠죠? 이렇게 한 군데만 디스크가 빠져나온 게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가 빠져나오면 어떨까요? 눈에 치약을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 신경들은 결국 내려와서 엉덩이, 다리, 발까지 가는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디스크가 얘네들을 자극하면 엉덩이, 다리, 발까지 뻗치는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방사통이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꼭 수술을 해야 할까요? 디스크는 치약 같은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돌 같은 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돌 같은 게 누르고 있으면 당장 수술해야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과 같은 운동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다고 해도 수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주사 치료가 있어요. 이렇게 꼬리뼈 공간에서 들어가서 염증을 줄이는 약을 밑에서부터 쏴주는 주사, 그리고 디스크가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신경의 근처까지 가서 약을 쏴주는 신경근 주사, 또는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서 얇은 관을 쭉 넣어서 이 신경까지 근처로 가서 주사를 해주는 신경 성형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 주사 치료를 받고 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를 주사가 기적적으로 없애는 건 아니에요. 불난 곳에다가 큰 불을 당장 소화기로 꺼놓은 상태고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예요. 즉 디스크는 아직 튀어나와 있지만 염증과 통증은 줄어든 상태죠. 그럼 수술을 하면 디스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는 제거가 됐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이 있으면 결국에 척추뼈가 디스크를 눌러서 다시 튀어나옵니다. 치약처럼 물렁물렁한 디스크니까 쉽게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아플 때마다 주사 맞고, 주사 맞아서 안 되면 수백만 원 내고 수술하고, 다시 재발하면 또 주사 맞고, 또 안 되면 또 수술하고,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자, 물론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 체중 10%, 3개월에서 6개월. 자, 첫 번째로 운동입니다. 우선 현재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통증의학과를 방문하셔서 주사 치료를 통해서 급한 불은 우선 끄셔야겠죠. 그 와중에 뒤에 이렇게 소화기가 보이네요. 저는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에게 주사 맞으시고 이틀간은 무리하지 마시고 3일째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을 하시려면 다이소에 가셔서 이런 탄력 밴드 저렴한 거 하나 구매하세요. 3,000원 좋습니다. 이 운동 시작하신다고 거창하고 비싼 거 사지 마세요. 다이소에서 가장 저렴한 밴드 구매하면 운동 준비는 끝입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은 다리 벌리기입니다. 다리 모으기 아니고 벌리기. 이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키워주는데요. 엉덩이 근육은 인체의 자연 복대라고 불리는 흉요근막의 아래 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진료 보던 옷 그대로 입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밴드를 무릎 바로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한번 묶고 양쪽을 잡고 세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손으로는 최대한 다리가 안 벌어지도록 저항한다고 생각하고 꽉 잡으시고 다리를 양쪽으로 천천히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리의 바깥쪽 양쪽이 굉장히 당기실 거고 통증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에게 20개 4세트를 추천해 드리는데요. 욕심이 나시는 분들은 20개 6세트까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점심 식사하고 꼭 30분 정도는 운동을 해주는데요. 그때 루틴으로 넣어놨고 욕심이 많아서 6세트 하고 있습니다. 20개 6세트를 열심히 하고 나면 양쪽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당기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운동은 당기기 운동입니다. 광배근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고 간단한 운동이죠. 똑같이 이 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광배근은 앞서 말씀드린 우리 몸의 자연 복대에 해당하는 흉요근막의 윗경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리 벌리기와 당기기 운동을 열심히 해서 흉요근막을 단단하게 키워주면 단단한 자연 복대가 허리를 딱 잡아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사용한 밴드와 같은 밴드입니다. 반틈으로 접어서 문고리에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그냥 당깁니다. 천천히. 팔꿈치가 바깥을 향하면서 당기면 광배근에 더욱 큰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이 간단한 당기기 운동만 하셔도 등 자극을, 이 광배근 자극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탄력 밴드를 이용해서 하시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개 4세트, 욕심 있으시면 20개 6세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도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하는 식후 운동 루틴 중 하나입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과 당기기 운동을 한 달 정도 열심히 하시고 나서 환자분들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운동하니까 좀 나아지긴 하는데 약간 예전만큼 근육에 자극이 안 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헬스장을 가야 합니다. 근력 운동 안 하시던 분이 처음 운동 시작부터 헬스장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헬스장 등록금 기부 천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간단하게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 꾸준히 해보시고 근육이 조금 올라오고 근육에 좀 더 욕심이 생기시면 그때 헬스장을 등록하셔서 PT를 받으면서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허리에 좋은 마지막 운동은 뭘까요? 걷기입니다. 허리에 걷기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좋은 이유도 정확히 아시나요? 걸을 때는 허리 디스크에 아주 부드러운 진동이 계속해서 전달되겠죠? 이 진동은 허리 디스크의 줄기세포를 자극해서 튀어나온 디스크의 회복을 촉진시켜줍니다. 당장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주사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사치료를 받고 나서 3일 뒤부터는 걷기를 매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걷기를 열심히 할수록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빨리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걷기를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걷기와 허리 건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 연구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걷는 시간에 제약을 둘 필요는 없고 걷다가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생기면 스탑한다 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허리 아픈 걸 또는 다리 아픈 걸 참으면서 걸을 필요는 없고 아프기 전까지는 걸어도 된다 라는 거예요. 나는 당장 30분만 걸어도 아프던데? 그러면 오늘은 30분만 걸으세요. 매일매일 걷다 보면 점차 안 아프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걷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걷는 자세에 관해서는 항상 이런 여러 가지 레퍼런스 사진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 똑같이 따라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휴대폰 보지 말고 걷고 약간 위를 보고 걸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0점짜리 자세는 아니더라도 90점 이상의 자세는 나옵니다. 어차피 걷는 자세로 시험 볼 것도 아닌데 90점 이상의 자세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걸으세요. 지난번 무릎 영상과 비교해서 운동 설명이 굉장히 길었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허리 건강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허리 아파서 진료를 보러 가시면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면 MRI를 권유하고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으면 엑스레이 한번 찍고 주사 맞고 진료가 끝나죠. 진료실에서 설명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운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반드시 주사나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약한 게 아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요. 이번 영상을 보신 후에는 운동에 대한 의심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체중입니다. 지난번 무릎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과체중 또는 비만인데 허리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딱 정해 드릴게요. 10%입니다. 현재 체중의 10%만 감량을 하시면 허리가 좀 많이 좋아졌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바로 손으로 뱃살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가요? 많이 잡히나요? 그 뱃살이 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요추 전만 각도가 28도가량 나오던 분에게 모래주머니 복대를 착용해서 뱃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뱃살 1kg 증가했더니 28도에서 24도로 줄어들었죠. 1kg 더 증가했더니 24도에서 21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뱃살이 증가하면 요추 전망각은 팍팍 줄어들게 돼요. 요추 전망각? 그게 좀 줄어들면 어떠냐고요? 이 모형을 보시면 우리의 허리뼈는 앞을 향해서 C커브를 이루고 있죠. 이렇게 C. 이러한 자연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의 디스크는 압박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뱃살이 늘어나면서 허리에 전만이 소실되고 이렇게 점점 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디스크가 척추뼈에 다이렉트로 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허리 통증으로 진료를 본 환자분들 중에 10분 중 7분 이상이 과체중입니다. 이 환자분들의 경우 뱃살을 1kg만 빼더라도 요추 전만각이 3도에서 4도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디스크가 눌리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사는 건 허리 디스크한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요. 허리 디스크 좀 살려주세요. 나는 과체중인데 내 나이 50, 60까지
허리 통증 한 번도 없이 살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디스크는 눌리고 눌려도 계속 잘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섬유륜이 팍 터지면서 디스크가 확 흘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체중이 좀 나가는데 여태까지 디스크가 잘 버텨줬다? 지금 디스크한테 여태까지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이제는 고생 좀 덜 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허리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 추천해주세요. 속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허리에 좋다는 영양제나 연어, 콩, 부추 같은 음식보다는 다이어트가 허리 건강에 1000배 이상 좋습니다. 왜 1000배가 넘냐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입증된 효과를 가진 영양제나 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좋다는 음식 과하게 먹다가 살찌지 마시고 체중 감량에 집중해주세요. 살 빼기 힘들던데 어떻게 빼냐고요? 제가 여기 카드로 다이어트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 한 개를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 채널 영상의 재생 목록에 다이어트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했을 때 허리가 좋아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허리 좋아지는 거예요?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입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지시나요? 연예인 김종국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김종국 씨 같은 경우 군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요.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로 현재까지도 굉장히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김종국만큼 좋은 몸을 만들어야지 허리가 좋아지는 거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도 적절한 체중과 충분한 운동을 하시면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쓰실 수 있는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60대 여성 환자분으로 4번, 5번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신 분이셨어요. 다행히 운동신경에 이상이 없으셨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치료 초기에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 때문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신경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와 운동 교육을 굉장히 잘 따라 하셨고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신경치료를 반년에 한 번 정도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30대는 3달 하면 좋아지고 40대는 4달, 50대는 5달, 60대는 6달 정도를 총 기간으로 잡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느긋하게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꿀팁. 허리에 안 좋은 자세와 허리에 좋은 자세는 뭘까요? 영상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스스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허리의 C커브가 무너지는 자세가 가장 안 좋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활처럼 휘면서 C커브가 없어지고 오히려 거꾸로 D가 만들어지죠. 그때 허리 디스크에는 굉장한 압력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자세 변화에 따른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더 커지겠죠. 땅에 있는 물건 주울 때 어떻게 하나요? 집에서 전기 코드를 꽂을 때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렇게 숙이는 동작을 하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럼 이미 디스크가 터져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의 경우 이미 디스크가 빠져나올 구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숙이는 동작을 하면 디스크가 더 많이 빠져나옵니다. 항상 허리는 C커브를 이룰 수 있도록 아랫 허리에 힘을 주고 바른 자세로 있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물론 매일 24시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도 머릿속에 항상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몸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앉아 있을 때, 책을 볼 때, 서 있을 때, 심지어 걸어 다닐 때도 허리의 C커브를 항상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자세가 굉장히 뻣뻣해 보이는 거죠. 환자분들께 매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C보다 중요한 건 허리 C. 비타민 C는 안 챙겨 먹더라도 뭐는 챙겨야 된다? 허리 C는 챙겨야 된다.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C커브를 쫙 만들어주면서 허리를 펴주면 오히려 다리까지 뻗치는 방사통이 생기던데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특히 디스크로 지금 현재 고생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방사통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C커브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과한 신전 동작은 이런 분들께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허리 C를 쭉 만들어줘도 불편한 게 없다? 그렇다면 열심히 매일매일 허리 C를 챙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허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외적으로 젊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젊어지는 겁니다. 특히 내적인 건강이 무너져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질환이 생긴다면 여러 합병증이 생길 뿐 아니라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집니다. 신체 전반의 건강 지키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재생 목록에 건강 컨텐츠를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